네, 지난 시간에는 그 스텝 2에서는 나스의 기본적인 그 패키지 설치라든가 역방향 프록시 관련된 세팅을 마무리했고, 자, 지금부터는 실제 운영하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스의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고요. 왼쪽에 제어판, 사용자, 생성. 자, 여기다가 홍길동을 써줍니다. 설명은 안 써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부의 뭐 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영지원 대리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대문자 A, 소문자 A 6개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예, 정확하게 써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비밀번호 1, 2, 3, 4, 5, 6, 7, 8 이런 거 안 넘어갑니다. 규칙이 잡혀져 있어서. 자, 이 상태에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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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 홍길동 외부에서 접속하겠냐? 휴대폰이라든지 클라우드 기반이라든지 그 레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또는 뭐 시놀로지 드라이브 사용한다 했었을 때 파일 스테이셔너용, 시놀로지 드라이브용, 웹데브 서버 허용. 요 딱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완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김개똥을 만들어 보죠. 자, 비밀번호도 뭐 얘는 과장 뭐 이렇게 써보죠. 얘도 똑같이 비밀번호 똑같이 쓰고요. 다음. 자, 이분은 우리 회사에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라서 외부 접속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다음 가면은 사무실 내에서만 접속되는 거예요. 또는 직관적으로 저는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거부, 예, 접속이 안 되게끔. 네, 이분도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면 우리 회사의 정직원이라면 그리고 외부 접속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다음 이렇게 해서 쭉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공유 폴더 생성, 공유 폴더 생성. 자, 이따가 뭐 경영 지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요거 체크 해제야 합니다. 요게 뭐냐면 경영 지원 안에 있는 파일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지만 휴지통에 함부로 들어가서 파일을 꺼내지 못하게끔 하는 방법이에요. 즉 관리자가 휴지통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른 직원이 파일을 삭제해 놓고 본인이 직접 휴지통을 못 들어가니까 관리자한테 대신 들어가서 너가 대신 들어가서 꺼내줘 이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해제합니다. 근데 이 기능을 체크하는 거는 대기업에서는 쓰더만요, 이거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크 해제해서 씁니다. 다음. 자, 경영지원에 누구누구 접속해서 업무할 건데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만 체크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어둠이나 게스트는 나스를 새로 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디세이블 된 거예요. 사용 안 함. 기본값으로. 그 다음에 관리자, CE 어드민, 관리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관리자는 통제 목적으로 쓰지 사용자, 사용하는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용하는 사람만 체크해서 적용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직원들한테 IP를 알려주세요. 크롬이나 엣지 띄워서 192.168.0.210번 이렇게 넣으라고 하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여기다가 홍길동 대문자 A, 소문자 A,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되죠. 자, 오른쪽 위에 사람 모양 클릭하고요. 개인 클릭, 패스워드 변경. 여기에다 기존 비밀번호 넣으면 되죠. 그다음 여기다가는 다른 거 넣어야죠. 다른 거. 예. 본인들이 원하는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원 수가 많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일일이 내가 돌아다니면서 비밀번호 몰라 할 거니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개로 만들어서 조직도 해보면 우리 회사의 직원들 이름이 나오니까 그건 그대로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홍길동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비밀번호를 다 통일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되 직접 바꾸게끔 해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용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써봐야겠죠. 자, 요 그림을 보면 자, 3단계 요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탐색기네요. 내 PC나 탐색기, 그죠? 요 탐색기 주소창에다가 역슬래시 돈돈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192.168.0.210 엔터 치면 서버가 너 누구니 물어봐요. 홍길동이야. 나는 비밀번호는 이거야. 그죠? 암호 저장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안 할게요. 들어갔다 되네요. 요거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해서 업무 시작하시면 돼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볼까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하게 되면 뭐 R로 잡아볼까요 한번. 얘가 제 PC가 조금 이상해서 그러는데 여기 파트 D 드라이브 요 밑에 뭐 Z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예, 요거는 제 PC가 좀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자 실제 되는지 보자고요.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넣어줍니다. 이렇게 폴더도 만들어봐요. 이렇게 그다음에 기밀 문서 이렇게도 만들어줘 봅니다. 자, 요것도 여기 안에다 넣어주고요. 네, 요것도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봅니다. 이름도 바꿔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해서 업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파일을 삭제나 잘못된 저장, 랜섬웨어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구나 예방 그런 백업 관련된 것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관리자 관점으로 재로그인 해봅니다. 자, 제어판 공유 폴더. 얘가 분모가 되는 거고 얘네가 분자 폴더, 분자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 상속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만 컨트롤 잘해주면 되겠네요. 자, 내가 이렇게 분모 폴더를 만들었다면 자, 네모박스 4개 클릭, 스냅샷 리플리케이션을 간다더라.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클릭, 왼쪽에 스냅샷. 얘 확보 옵션 해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자, 경영지원 클릭, 설정. 자, 여기서 키워드는 1730입니다. 활성화 클릭 1, 활성화 7, 보존 활성화 30, 확인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을 때 그 사이 우리는 나스하고 데이터를 넣고 빼고 지지고 볶고 이런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죠? 저녁 6시까지 업무가 끝나고요. 쭉 자정이잖아요. 이 자정 시간대에 하루 종일 일했었던 데이터들을 백업한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백업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예, 하루에 한 번씩 원데이 곱하기 30은 한 달간 백업한다. 그리고 한 달 이후 그러니까 31일은 가장 오래된 백업, 제일 첫 번째 거 백업된 건 날라가겠죠. 톱니바퀴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0개 백업된 것들 중에 가장 최근 거 7일치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어떠한 방법이든 삭제가 되지 않도록 도와줄게 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심지어는 관리자도 삭제가 안 되게끔 도와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가 사고가 나게 되면 가장 최근치의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최근치가 바로 어제, 그제, 그저께 이렇게 쭉 역으로 올라가서 7일치에 대한 실제 그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논리적으로 백업해 준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랜섬웨어라든지 파일을 삭제했다든지 했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오늘 밤 자정에 백업 하겠네요. 수동으로 하나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냅샷 촬영 0919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해서 백업을 합니다. 데이터가 많더라도 금방 합니다. 처리 중, 백업해 주는 중, 예약된 완료함. 자, 요 이름을 바꿔볼까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삭제해볼까요? 네, 리사이클 들어가서 다 지워보죠. 이러면 어떡하죠? 다 날라가죠. 사고 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고 났으니 복구하는 방법도 알아봐야죠. 네모박스 4개, 스냅샷. 왼쪽에 스냅샷, 사고 나기 이거잖아요. 클릭, 설정의 고급의 스냅샷 보이게 만들기, 확인을 눌렀더니 뭐가? 탁 뜨네요. 네, 눌러보니까 백업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백업했잖아 우리가. 날짜 예쁘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 하나, 오늘 밤 자정에 또 하나 생기죠. 내일도 생기죠. 모레도 생기죠. 그 다음날도 생기죠. 쭉 생길 거 아닙니까? 몇 개까지? 30개가 뜬다라는 거예요. 이게 쭉 30개가. 그죠? 30개 중에 최근에 일주일치에 대한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 얘기입니다. 자, 실제 저희가 그 관리하고 있는 업체 거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7일치에 대한 건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여기 9월 12일 그 밑에 안 보이는데 9월 11일 쭉 해서 나머지 것들도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30개니까 7을 빼면은 23개 정도 밑에 쭉 나오겠네요. 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1730입니다. 자, 여기 일단 들어갈게요. 아까 이름 변경했는데 정상적이네요. 요거를 블럭을 잡아서 잘라내기 하시면 안 됩니다. 복사를 하는 거예요. 원위치는 여기였죠. 복구 끝난 거예요. 그죠? 복구 끝났으면 노출되어 있는 이 파일들과 휴지통 다시 업무하라고 제공해야 되고 스냅샷 이거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직원이 많을 경우 여기 들어가서 일해요.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정의 고급의 스냅샷을 체크 해제 하면 뒤처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주라는 거죠. 이게 나스를 사용한 데서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게 그죠? 경영지원을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스냅샷을 만들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폴더 또 만들겠죠. 여기다가 뭐 설계팀 이런 거 만들겠죠. 요거 체크 해제. 다음. 자, 이 폴더에 누구누구 접속? 이 사람들 그죠? 얘도 중요한 거죠. 네모 박스 4개 스냅샷 왼쪽에 스냅샷. 뭐가 안 돼 있네요. 그죠? 요것도 클릭 똑같이 활성화 1, 7, 30 이렇게 잡아주라는 거죠. 네. 자, 물론 여기에서 7이 아닌 여기 보면은 7부터 14일까지 하는 게 좋다. 그럼 요거 14일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14일치에 대한 안전한 데이터들을 좀 안전빵으로 지켜줄게 이 얘기인데 얘도 은근 용량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건 사고가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하루 이틀 2, 3일 안에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사고 친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최소 한 7일 정도 잡아놔도 복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랜섬웨어 걸렸다. 예, 이름 막 다 바뀔 거 아닙니까? 하이폴더까지. 그죠? 자, 랜섬웨어 복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복구 있죠, 복구. 예, 요거 눌렀더니 요거 1로 나오네. 요거 나중에 30개로 나오겠죠. 그죠? 복원. 어느 시점, 여기 30개 나와요. 어느 시점으로 타임머신 타고 과거 갈래? 뭐 둘리 영화 있잖아요. 예. 여기로 갈게. 스냅샷 복원, 체크 해제, 확인을 누르면 몇 초면 끝나요.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싹 바뀌죠. 랜섬웨어는 이렇게 복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폴더를 만들면 네모박스 4개 스냅샷을 간다더라. 그래서 여기서 각 폴더에 세팅을 잡을 때 1, 7, 30을 기억해라. 1, 7, 30을 기억해라.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냅샷 파트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자, 이 사람이 내일 퇴사를 하면, 김계동이 내일 퇴사를 하면 삭제하십시오. 모셔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떤 업체 가면 이렇게 모셔놔요. 예. 다시 올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오면 다시 만들어주면 되니까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예. 관리자 비번 넣는 거예요. CEO 어둠에 관리자 비번. 이렇게 삭제하시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작업했던 데이터는 다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대로 두는 대신에 찾기만 뺏어버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다음 공유 폴더. 이 폴더 이름 마음에 안 드시면요. 바꾸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바꾸면 바뀌어요. 예. 자. 스냅샷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죠? 자, 삭제는. 자, 요걸로 해볼까요? 경영주 삭제. 네. 더 이상 안에 있는 원본 데이터하고 스냅샷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 요거 삭제해서 삭제를 누르면 지금은 저희가 예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삭제가 되지만 약 한 일주일을 지나게 되면 아까 뭐가 있었죠? 1, 7, 30 중에 7이 있었죠. 그 7 때문에 삭제가 안 됩니다, 이게. 7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거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경영전에서 설정해서 요거를 체크 해제하고 일주일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까 방패 모양 있었죠? 아까 방패 모양. 요 방패 모양이 하나씩 사라져요. 이거를 7개가 다 사라진 이후에 그때서야 진짜 요게 삭제가 됩니다. 예, 지금은 삭제가 되겠지만 7일 지나면 얘도 삭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의 기본적인 내용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먼저 로그라는 요 기본적 패키지 내용 좀 먼저 보죠. 네모박스 4개. 백신 같은 거 깔아놨는데, 토요일 새벽 2시에 딱 검사되게끔 다 잡아놨어요. 업데이트 다 해놨고. 자, 우리 불법 소프트웨어 있죠. 윈도우 크레, 오피스 크레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지가 다 잡아내서 삭제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로그 센터가 있네요. 네, 화면을 크게 하고, 왼쪽에 로그. 자, 여기 뭐가 있죠? 김계동 계정을 뭐 지웠다. 예, 뭐 설계팀을 만들었다, 뭐 계정을 만들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일반을 파일 전송 만들면 홍길동이 삭제한 기록이 나오죠, 이게. 예, 휴지통도 비웠고 아까 우리가 휴지통까지 비워서 스냅샷 복구 부분까지 해봤었잖아요, 그죠? 다 삭제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정신사납죠? 한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삼각형 클릭합니다. 이벤트를 삭제로만 만들면 줄여서 예쁘게 보이죠. 근데 이것도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다가 키워드 한번 써볼까? 235라고 여기 235.
235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홍길동 해놓고 엔터 치면 홍길동이 삭제한 내용만 나오는 거예요. 홍길동이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삭제로 조건을 잡아놨잖아요. 모드로 잡으면 홍길동이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는요 1년간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로그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금 해놨죠. 자, 실제 경영지원하고 설계만 보일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죠? 경영지원하고 설계밖에 안 보이죠. 로그는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죠? 제가 그 하는 이 세팅대로 하시면 이렇게 나중에 어떤 사건 사고 그러니까 누군가 파일을 삭제했다거나 했었을 때 이 로그 분석을 통해서 내용이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좀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보여준 부분이라서 상당히 디테일한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이 그 윤곽이 나와요.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로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 역방향 프록시 이런 것들 다 잡아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가 스텝 2에서는 그냥 설정하는 방법만 일단 해서 그냥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서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일 서비스에서 로그 기록 남기게끔 하기 위해서 로그 설정에 가면 SMB 사무실 내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파일을 삭제했다거나 이런 이동했다거나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다음에 맥도 쓴다. 맥에 대한 정보도 나와요. 여기서 맥으로 근데 지금 아직 맥으로 접속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맥으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파일 스테이션으로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파일 스테이션에도 로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웹데브, 레이드라이브 나중에 레이드라이브 쓸 거잖아요. 레이드라이브 로그 요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놨다라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보안에 가볼게요. 자, 이제 보안에 들어가 보면 위에 방화벽, 그다음에 규칙 편집 들어가 보면 자, HTTPS 리버스 프록시,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 내에서 쓰는 IP 대역입니다. 192.168.0.1에서 192.168.0.25까지만 들어와라. 그리고 그 밑에 겁으로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맨 위에서부터 허용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잠가주는 거죠. HTTPS 요 클릭해서 편집 들어가서 선택에 눌러보면 원래는 요거 하나만 체크되어 있으면 돼요. 역방향 프록시 쓰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시놀러지 드라이브도 쓸 거고 맥도 쓸 거고 한다면 요거 세 가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웹데브는 여기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체크를 안 해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고급에 여기서 잡아놨기 때문에 굳이 저쪽에서 그 보안 그쪽 안에 방화벽 파트에서 굳이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특이사항은 없는데 뭐 간단하게 나스 종료하는 거 시작 버튼 눌러서 종료 눌러주면 안전하게 꺼집니다. 이거 그죠? 키는 건 수동이에요. 나스 앞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눌러서 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이제 다음 이제 스텝 4에서는 파일 스테이션 웹에서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것과 휴대폰으로 접속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